민간인 사찰 파문이 새로운 전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공개된 민간인 사찰 문건 중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문건이 80%였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부 때 이루어진 국회의원과 민간인 동양보고 사례와 BH 이첩 사건 목록 등을 조목조목 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사직생, 즉 죽기를 각오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더러운 물타기라며 청와대를 비난했습니다. 주말 동안 정말 사건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 기사 읽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주장인지 헷갈리는데 일단 사실관계만 먼저 큰 설명을,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혹인지 주장인지 그것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모든 신문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2619입니다. 2169. 예, 이게 뭐냐 하면 KBS의 새 노조가 3월 29일 그리고 정확하게는 3월 30일 새벽에 일반에 공개한 것은 유튜브에 2619건이란 총리실 문건이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한 자료다 이러면서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딱 짜라가지고 팩트만 정리해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 2619건 중에 80% 정도 되는 2200여 건이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에 작성된 자료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의 동향이라든지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죠. 동향이라든지 화물연대 동향이라든지 이런 그 일반적인 경찰의 동향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가 뭐냐? 20% 400여 건이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3년 사이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그럼 이건 전부 다 어디서 작성을 했느냐 하면은 400여 건 중에서 121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중에서 2건이 2010년 검찰에서 기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여 건은 보니까 경찰 동향 보고서라든지 일반적인 복무감찰 자료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각 신문을 보면 그 사설이 좀 제각각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번 사설 한번 비교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워낙 메가톤급이 폭풍 같은 그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자 주요 신문 사설을 보면 모든 신문이 맨 위에 사설로서 전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니터에 나오네요. 예, 모니터에 지금 보시면 조선일보가 제목이 민주당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해 놓고서는 노무현 정부 사찰 문제가 터졌는데 이건 어쩔 건가 이런 문제죠. 조선일보 사찰 한 대목만 좀 인용을 해보면요. 민주당이 2600건 전체를 이명박 정부의 사찰 문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그중 80%가 노정부 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자 노정부 것은 합법 감찰이고 이명박 정부 것만 민간인 불법 감찰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앙일보에서는 불법 사찰 전 정권 핑계 댈 일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명박 정부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 이러고 있죠. 근데 동아일보가 지금 약간 이 좌우에서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전현 정권 사찰 실체를 다 밝히고 제도를 수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겨레는 또 이제 가장 야당에 가까운 주장인데요. 박근혜와 청와대 물타기로 불법 사찰 본질을 흐리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겨레 신문의 한 대목만 인용을 하자면요. 노무현 정권 때에는 공직기강 차원의 적법한 감찰을 한 것이고 이 정권 때는 불법하게 마구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의 주장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이 사건이 이렇게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커진 거는 KBS의 새 노조가 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기사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KBS 새 노조가 뭘 주장하는 단체인지는 제가 알지만 근데 왜 또 굳이 방송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노조가 파업 중인 노조가 근데 방송을 하려면 잘해야지 이런 대형 오보를 내고 지금 약간 변명도 좀 희미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2619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KBS 새노조가 29일 밤에
언론사들한테 알리고 30일 새벽에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이러면서 처음에 한 게 전부 다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한 자료다 하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그렇진 않다 이러면서 3월 31일 날 주말이죠. 그중에 80%가 노무현 정부 때에 생산된 자료다 하고 하니까 처음에 KBS 새노조는 그것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물타기 하지 마라. 거짓말도 좀 작작해라 이런 식으로 뭐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그 구라도 좀 격조 있게 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인터넷에 네티즌들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검증이 막 들어오면서 이게 80%가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KBS 새노조가 그러면 우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 같다 사과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대목도 사실 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기자들인데 2619건이라고 되는 자료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저도 그걸 살짝 봤습니다만은 그게 보면 맨 첫 페이지에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무슨 몇 월 며칠자에 날짜가 특정이 돼 있죠. 그 어떤 작성된 자료에 이제 다 나오는데 그것을 뻔히 알 텐데 왜 이게 전부 다 2619건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자료라고 처음에 주장을 하고 비판을 했는지 저는 좀 이게 좀 아무래도 정치적인 뭔가 이 입맛에 맞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좀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하게 됩니다. 예, 저도 뭐 그 자료를 잠시 살펴봤지만 그 80% 정도가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일이라면 야당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그것은 뭐 속사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 문제를 무엇보다 총선에 이제 가장 그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야당이 주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80%가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진 걸 하더라도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차원이 다르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자료는 경찰이 주로 만든 것이고 그것은 경찰이 흔히 하는 정보 수집 활동이고 직무 감찰 활동이다. 공무원이 뭘 하는지 우리는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 대신에 청와대가 한 것,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은 전부 다가 아니죠. 상당수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청와대 쪽의 입장은 그럼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청와대 주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우리가 한 거는 일부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그런데 다 한번 까보자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한 거고 지금 정부 때도 일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동일선상에 같이 올려놓고 봐야 되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했다고 비난받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어제 새로운 팩트 2가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의 총리실에 그 심의조사관실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때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입니다. 네.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그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민간인, 정치인도 포함이 돼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는 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야당하고 KBS 새노조가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청와대에 온갖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 진정이 들어오면 청와대에서는 이게 뭐 수사할 인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통 경찰에 넘깁니다. 이런 넘겨서 조사하는데 이것을 청와대 이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와대 하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에도 있더라.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보니까 124건이 청와대에서 제보가 와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경찰에 넘기면서 한번 조사해봐라고 한 게 있더라.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에 총리를 지냈던 지금 한명숙 민주당 대표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지금 후보는 그럼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들은 그때 뭘 했느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야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인 사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 정권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나 그런 거를 청와대 쪽에서 뭐 제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청와대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총리실, 네. 조사심의관실 네. 거기에도 보면은 2003년에 김영환 의원에 대한 그 뭐 사찰인지 하여튼 뭐 동양보건지 하여튼 김영환 의원을 조사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허성식이라고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이름도 나오고 전국 전세버스 운송조합 그다음에 인천시 농구협회장의 문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명백히 공직자가 아니죠. 그리고 특히 정치인도 나옵니다. 김영환 의원은 대선 때 민주당에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오고 BH 또 이첩 사건 목록이라는 데 보면은 아까 그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경찰에 준 여기에도 보면은 2005년 9월 달에 어떤 그 영어 학원장 이모 씨가 초등학생 영어 과외를 하는데 불법적인 어떤 게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2007년 5월 23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여러 한국예술종합학교 문제라든지 무슨 뭐 남이섬의 뭐 공금 횡령 문제라든지 이런 하루 동안에 뭐 어떤 사찰의 주지 스님의 네. 뭐 어떤 불법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 지금 청와대가 하는 얘기가 이거 지금 그 민간인 아니냐 공직자 아닌데 이건 당신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게 그 자료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예. 세 건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제 김영환 전 의원 걸 보시면 비위 자료해서 위 김영환은 뭐 15대 16대 재선 당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허성식 민주당 인권특위 부위원장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민감한 내용은 저희가 까맣게 동그라미 쳤습니다만 그리고 윤덕선 인천광역시 농구협회장의 뭐 그런 첩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건들입니다. 사실 저 오늘 보다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은 계속 공방이잖아요. 뭐 사찰했다, 우리는 뭐 적법하다. 근데 뭐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이게 진짜 적법한 거냐 아니냐 지금 그거 갖고 지금 공방인데 과연 합법적인 거의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뭐 활동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적인 감찰이냐 사찰이냐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오늘 오면에 그 아주 애매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일단 우리가 그 적법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이냐 아니면 불법 사찰이냐 이걸 나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먼저 근데 대상은 공무원이어야 하죠. 공무원의 경우에는 비리 사건, 돈 받는 거 이런 뿐만이 아니라 바람 피는 거, 직무 태만이 하는 거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적법한 직무 감찰로.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사생활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공무원이 바람 피는 걸 보시죠. 우리가 그 남자건 여자건 바람을 피우려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무원들이 바람을 피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럼 어디 업자한테 뇌물 받을 거 아닙니까?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근무 시간에 일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여관이나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생활일지라도 조사하는 거는 맞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안 다만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된 민간인은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또 민간인을 할지라도 풍문, 저 어떤 민간인이 이렇다더라라는 걸 기록해 놓은 거는 괜찮고 또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 조사에 협조한 경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이제 불문율이 있는데 공무원이건 민간인이건 상관없이 도청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주거에 침입해서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오거나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그 수상적인 공무원을 미행해서 자료를 찾는 거 이거는 방식도 정당하다 이렇게 법원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신 차장. 그러면 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부실 수사다 이런 좀 지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건지 한번 밝혀주시죠. 이미 이 문건이 공개되기 전부터도 검찰은 뭐 다시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근데 뭐 이거 목요일부터 막 문건이 나오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반박을 하고 야당과 재반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검찰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제는 급기야 최동욱 대검 차장이 기자실에 내려와 가지고 죽어야 산다 사직생의 각오로 이 사건을 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야당이 하도 2010년에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어제는 또 이렇게 문건까지 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검찰이 문건까지 내가지고 소위 사찰 문건 축소 은폐 주장에 대한 입장. 그래서 자기들이 2010년에 열심히 했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많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근데 제가 그 기자생활 18년 하면서 검찰이 이런 경우 수사를 좀 했다가 다시 덧나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사직생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가 제 기억만 해도 한 수십 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에 할 때 잘해야지. 꼭 문제가 다시 터지면 또 사직생이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검찰총장은 막 울고 그러는데 그거 좀 구태연합니다.
그 매번 이런 사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뭐 다 하는 거 아닌가 어느 나라나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하면 안 되지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보기관이라든지.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전에는 했었을 텐데 뭐 독재 정권이나 그 이후에도 이런 게 쭉 있었나요 논란이? 맞습니다. 이 참 있어서는 아니 될 그 불법적인 일인데 이것이 말씀대로 독재 정권 시대에는 뭐 안 봐도 뻔하죠. 막 그 여러 가지 책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 DJ 김대중 정부 때도 한번 크게 문제된 일이 있습니다. 2002년인데요. 그때 국정원의 미림팀이라는 그 불법 도청 팀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정계, 재계, 언론계 뭐 이런 유력 인사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 상시로 불법 감청을 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처음에는 극구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일도 있고요. 이런 일로 그때 임동원, 신건 이런 그 국정원 그 전에 국정원 원장 하셨던 사람들이 구속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에도 2004년에 국정원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내는 문화일보 기자들의 휴대전화 10여 통의 통신 내역, 통화 내역을 쫙 조회를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 2월에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하죠. 이 NSC하고 외교부하고 외교 노선을 갖고 갈등을 하는데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어떤 기자, 지금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이 기자의 통화 내역을 또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과거 정권에도 사실은 있었고 지금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그다음에 남경필 의원 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뭐 누가 뭐래도 정치인이고 또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도 쭉 있어 왔는데 참 이게 한심한 일이죠. 김종우 차장도 야당 반장인데 혹시 지금도 뭐 당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이 이제 이게 메간톡급의 이제 주제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이게 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당이 좀 주시하고 있을 것 같고 국민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그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이러면 다들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이냐 아니면 제주도 제주 해군기지 뭐 건설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거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분들이 공천도 받기도 하고 여야가 이게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워낙 메가톤급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을 지금 잠재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입장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야당은 뭐 당연히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권 심판론으로 이 문제를 엮어가지고 막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하는 상대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거든요. 선거 상대는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대표 위원장하고 같이 한 통속으로 묶어가지고 당신들 이 정권을 같이 운영한 사람 아니냐 동반 책임론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고 그러면 상대방인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박근혜 위원장은 지금 이대로 당할 수만 없죠.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이 최근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전 정권이나 현 정권에서 사찰당한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사찰한 쪽은 전 정권, 현 정권에서 사찰을 했으니까 민주당하고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과거 세력이고 나는 미래 세력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앞으로 계속 이제 이 관련되는 전 정권의 어떤 자료를 내놓으려고 많이 할 겁니다. 폭로도 할 거고 야당도 많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를 폭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이런 그 폭로전이라든지 이런 무성할 텐데 이것 중에서 유권자 여러분들 제발 어떤 것이 의혹이고 어떤 것이 팩트인지 좀 찬찬하게 신문 좀 열심히 보셔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 차장 말씀대로 정치권의 주장이 너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국민 입장에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빨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장이 정리되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